굶주림 속의 학살, 홀로도모르의 끔찍한 역사. 1932년 우크라이나는 유럽에서 가장 비옥한 농업 지역 중 하나로 넓은 평야와 풍부한 자원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발생한 끔찍한 사건은 수백만 명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홀로도모르, 즉 우크라이나의 대기근은 단순한 기근이 아니라 당시 소련 정부의 고의적인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대량 학살로 여겨집니다. 1920년대 소련은 농업 집단화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책은 농업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농민들을 통제하기 위한 목표로 추진되었습니다. 개인 농장들은 강제로 통합되어 대규모 집단 농장으로 변모하였고, 이는 농민들에게 큰 고통을 안겼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정책의 주된 타겟이 되었고, 정부는 우크라이나 농민들을 적으로 간주하며 무자비한 수탈을 감행했습니다. 당시 우크라이나는 소련의 곡물 생산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비옥한 농업 지역에서의 수탈은 소련 정부의 경제적 목표와 맞물려 있었습니다. 홀로도모르는 1932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소련 정부는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된 곡물의 대부분을 강제로 징수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식량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곡물 수확량 목표라는 허울 좋은 명목 아래 농민들에게 생산물을 강제로 징수했습니다. 1933년에는 우크라이나 내에서 약 25%의 곡물 생산이 정부에 의해 징수되었고, 이는 농민들이 자신과 가족을 먹일 식량을 남기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기근이 심화되면서 농민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정부는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음식을 나누거나 외부로부터 식량을 구하는 것을 금지했으며, 많은 농민들이 식량을 찾기 위해 마을을 떠났지만 그 과정에서 목숨을 잃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홀로도모르 기간 동안 약 300만에서 700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우크라이나 인구의 약 10%에서 25%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생존자들은 굶주림이 너무 심해 이웃의 음식을 빼앗아야 했다라고 회상하며 극한의 상황에서 인간성이 상실되는 모습을 증언했습니다. 홀로도모르는 국제사회에서도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일부 서방 기자들은 우크라이나의 기근 상황을 보도했지만, 소련 정부는 이를 부인하며 기근의 원인을 자연재해로 간주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기자인 게리 카프라는 우크라이나의 기근 상황을 폭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보도는 국제사회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지만 소련 정부는 이를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일이 고의적인 대량 학살이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소련 정부는 이를 철저히 은폐하며 외부의 시선을 차단했습니다. 홀로도모르는 우크라이나 민족의 집단적 기억 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기근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민족에 대한 고의적인 공격으로 여겨지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매년 11월 우크라이나는 홀로도모르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기념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 행사에서는 희생자들의 기억을 기리기 위해 촛불을 밝히고 그들의 아픔을 되새기며 이 사건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홀로도모르는 이제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민족의 정체성과 연대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홀로도모르를 국가적 비극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을 교육과 기념을 통해 후세에 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홀로도모르를 대량 학살로 인정하는 움직임이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여러 나라에서 기념일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홀로도모르는 잊혀진 대학살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기억함으로써 과거의 아픔을 되새기고 앞으로의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크라이나는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이 역사를 잊지 말고 그들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전해야 합니다. 홀로도모르의 기억은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교훈이 되어야 합니다.